다문화인의 슬기로운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다. 다스리, 사화,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사람 노릇. 안녕하세요. 다스리의 이야기꾼 이종미입니다. 지난 3화에서는 문화라는 어항에 주목하면서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시되던 우리 때의 맏딸 문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4화에서는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사람 노릇을 통해 나고 자라난 어항물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자식 노릇도 그리고 부모 노릇도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것까지는 괜찮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당최 헛갈립니다. 먼저 자식 노릇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걸 제대로 하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즘 자식 노릇이 각종 기념일은 물론 수시로 선물과 용돈을 챙겨드리는 일로 돈 없는 자식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 속 5만원짜리 지폐들은 처음엔 만원짜리였는데 몇만 원 가지고 밥 한 끼나 제대로 사드시겠나 아차 싶은 마음에 일자를 5자로 고쳤습니다. 근데 아직도 눈에 안 차지요? 부족하다 싶지만 저대로 놔둔 이유는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은 효심과 빈 주머니의 현실 사이에서 1과 5 사이에서 고민하는 애틋한 얼굴들이 생각나서입니다. 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부터 우리에게 자식 노릇은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효자 이야기입니다. 병들어 누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잉어가 먹고 싶구나. 이런 한겨울에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해야 하나. 난감하기만 한 아들. 그러나 그는 지체 없이 길을 나서 한달음에 저수지에 도착했고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 위로 온 힘을 다해 도끼질을 해댑니다. 영차, 영차. 하지만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그만 주저앉아 눈물 콧물 뿌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저앉은 그의 체온에 얼음이 녹아 구멍이 뻥 뚫렸고 거기서 큰 잉어 한 마리가 뿅 하니 튀어나와 병든 아버지가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맨몸뚱이만 가지고도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너끈히 할 수 있었던 우리네 자식 노릇이 도대체 언제부터 1과 5 숫자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로 변한 건지 궁금합니다. 한데 봉투 마련보다 더 어려운 자식 노릇은 자랑스런 자식이 되라는 때론 노골적이고 또 때론 은근한 부모의 기대, 더 정확히는 부모의 기대 안에 숨겨져 있는 사회 문화적 기대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랑스런 자식이 되어달라는 부모의 기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저도 그 기대에 힘입어 그 힘든 공부를 그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만일 내가 그런 기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오늘 나의 삶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가끔 궁금해합니다. 제 여동생의 경험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내 아들은 정말 착해. 아휴, 우리 딸은 모든 게 참 야물딱져. 틈을 타서 칭찬하곤 했는데 막상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그 칭찬이 너무나 무거운 짐 같았어요 라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나의 칭찬이 내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으로 옥죄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어쩌면 봉투 액수에 관한 자식들의 진짜 고민은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적어도 부모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집 자식들보다 더 적은 돈을 들이는 것이 부끄러운 자식의 증거라고 혼자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자식 노릇 제대로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라떼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니 꼭 내가 아니라도 많은 자식 중 아무나 하나가 자랑스런 자식 노릇을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추세이니 자랑스러운 자식 노릇을 요즘 금쪽이들이 혼자 오롯이 감당하려면 역도 선수 못지않은 근력이 필요하겠어요. 한데 많은 부모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내 자식이 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것이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려운 형편 탓에 초등학교밖에 못 보낸 것을 늘 미안하고 죄스러워하던 어떤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 치매에 걸렸습니다. 노모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아들 차가 빨간색이란 것만큼은 기억했고 길거리에 세워놓은 누군가의 빨간 차 손잡이에 꼬깃꼬깃 접힌 5만원권 지폐와 과자와 떡이 담긴 봉투를 끼워놓고 가기를 반복했는데 5차례에 걸쳐 두고 간 돈이 무려 21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노모는 매번 가진 돈 전부를 넣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배기는 돈이 아니라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선 신발 짝 맞추어 신는 일조차 힘든 치매 노모가 빨간 차로 다가갈 때 차가운 회색의 도시, 검은 콘크리트 바닥이 노모의 사랑으로 따뜻해져 노란색 공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림보다 해몽, 아니 설명이 그럴듯하죠? 돈으로 환산이 불가한 못 말리는 부모 사랑입니다. 자식 노릇을 돈으로 해야 하는 세대니 뭐니 하면서 하늘같이 높고 귀한 부모 사랑을 돈이나 밝히는 한없이 가벼운 것으로 만들 뻔했는데 귀한 노모의 이야기를 발견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사실 한인 문화에서 부모 노릇만큼 유별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고 빈 깡통만 남아 더 줄 것이 없는데도 계속 주지 못해 안달인 계산 없는 미친 사랑. 어떨 땐 왜들 그러고 사는지 속에서 열불이 날 정도입니다. 어릴 때 동생들 업고 다니던 것도 모자라 나이 들어서도 손주들을 등에서 못 내려놓는 우런이를 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얘기를 방송에서 자꾸 하다간 조만간 제 곁에 아무도 안 남아날까봐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러기 아빠 한수 씨 이야기로 대신하는데요. 한수 씨는 금쪽 같은 외동딸을 미국에 조기 골프 유학을 보내느라 그것도 딸 뒷바라지로 엄마까지 한 세트로 딸려 보내느라 허라비 신세 8년을 감수하며 유학 뒷바라지 하느라 살던 아파트마저 팔아치우고 더 이상 돈 구할 데가 없게 되자 지난 방송서 소개한 생선가게 여사장 알부자 노처녀 은희 씨에게 별거 중이라고 속이고 접근하는데요. 드라마 속 허구의 인물이라고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은 주변에서 조기 유학으로 기러기 가족이 된 분들의 더 아픈 사연들을 자주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러기 가족, 그중에 혼자 한국에 남아 유학 뒷바라지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러기 아빠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려봤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러기 아빠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유는 유학비 보낸 후에 라면값만 남아서라지요. 처량한 한 끼를 홀로 컵라면으로 때우며 주체 못할 외로움에 늘어만 가는 술, 올라가는 간 수치, 혼자 사는 집의 냉랭함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기러기 아빠들도 심심찮게 있어 왔습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을 10년이 넘게 해오신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기러기 아빠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그림 속 강물, 콘크리트 건물, 하늘 등 아빠와 가족 사이를 막는 겹겹의 장애물로 그려왔습니다. 역시 그림보다 설명입니다. 요즘 한국에선 자식들을 무척 귀하게 금쪽같이 키운다지요. 라떼는 아이들은 나만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걷고 피아노 학원 같은 건 그저 그림의 떡이었는데 요즘 금쪽이들은 발레, 골프 같은 화려한 사교육은 물론 해외 유학까지 누릴 수 있으니
막상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호사를 못 누려본 저는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금쪽이랑 함께 놓고 보니 아기 여분 우리 언니가 더 가여워 보이네요. 포동포동 터질 듯이 살이 오른 아기가 더 나올 게 없어 보이는 엄마의 빈젖을 욕심껏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땐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와서 애정과 돌봄의 대상이었다가 커가면서 자식 노릇, 부모 노릇을 하면서 애정과 돌봄을 주고받으며 평생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막상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자식 노릇, 부모 노릇이 사람 노릇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어서입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을 잘해서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려다가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을 외롭고 아프고 상하게 만드는 억장 무너지는 현실에 우리로 눈 감고 기막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꼭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자식만이 자랑스러운 자식인지, 왜 내 자식이 꼭 1등을 해야 하고 1등 학교에만 가야 하는지,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무한 경쟁주의라는 문화적 어학물에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경쟁, 성취, 성공, 물질이라는 문화적 어학물에 푹 잠겨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 취하여 그 영향 아래 행동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사람 노릇인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들 다 하니까, 남보다 뒤질 수 없으니까, 아니 남보다 앞서가야 하니까 나도 해야만 한다는 식의 부모 노릇, 그리고 자식 노릇이라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사람 노릇 하면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보다 못한 상한 찐빵, 심지어 독 있는 찐빵이 되고 맙니다. 나는 나의 부모가, 또 나의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사람 노릇을 할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 노릇을 변질시키는 어학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시고 취하고 휩쓸리는 사회 문화적 기대와 영향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청자 응답은 부모 노릇,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본인이 경험한 일을 글, 그림 또는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공담도 실패담도 모두 환영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제가 타볼만 하구나 다시 생각하게 된 건 끝없이 펼쳐진 당장 뛰어들고 싶을 만치 푹신해 보이는 솜니불 같은 구름바다를 만났을 때입니다. 제가 구름바다를 만나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우리 인간이 어항 속 물고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담겨진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 안에 담겨져 산다는 사실, 그리고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죽듯이 우리도 대기층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막상 땅에서 살 땐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고야 비로소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어항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정착하게 되면서 다른 어항으로 옮겨졌는데요. 살던 어항 밖에 나오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 따라 강남 안 가도 된다는 사실, 남의 눈치 안 보고
잘 나가는 누군가와 비교 안 당하고 내 인생을 오롯이 나의 것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문아이는 왜?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범한 인생이 뭐가 어때서? 뭐가 정말 중한디? 같은 질문 말입니다. 유학길 자식 따라 비행기 타고 높이 날아오른 엄마도 이왕 올라간 김에 좁은 어항 속에 갇혀 살며 미처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화는 물고기 점프란 제목으로 만일 우리가 속한 어항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어항물을 바꿀 수 있는지, 어항물을 바꾸거나 어항을 갈아타려는 시도 가운데 만나는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